안녕하세요. 한국인재교육원의 조은혜 강사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이 무릎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무릎은 빈번하게 통증이나 손상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 약화되고 손상된 무릎을 잘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반드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때로는 이 무릎을 위한 운동들이 무릎 통증을 더 크게 유발하거나 손상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을 적용해야 무릎의 통증이나 손상의 유발 없이 운동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뉴만의 키네지올로지 속 사파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무릎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위쪽에는 이 넙다리뼈, 아래쪽에는 정강뼈, 그리고 앞쪽에는 이 파텔라라고 하는 무릎뼈, 이렇게 세 가지의 뼈로 구성이 되고, 위쪽에 넙다리뼈와 아래쪽에 있는 티비아가 형성하는 이 정강 넙다리 관절, 그리고 위쪽에 넙다리뼈와 앞쪽에 이 파텔라, 무릎뼈가 형성하는 이 무릎 넙다리 관절, 이렇게 두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굽히고 그리고 펴는 동안에 이 앞쪽에 있는 무릎뼈는 위쪽의 이 넙다리뼈의 이 홈을 따라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를 무릎뼈의 활주, 파텔라 트래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사용하는 동안 우리 무릎에는 내내 역학적인 부하가 실리게 됩니다. 이 역학적인 부하는 무릎의 관절, 그리고 근육들, 그리고 결합 조직들에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적인 부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너무 과도하게 증가되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이 무릎뼈의 활주가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외축 변이가 커지게 된다면 무릎은 지나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이러한 반복된 스트레스는 무릎의 통증과 그리고 손상, 특히나 퇴행성 손상들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만성적인 이 무릎 앞쪽의 통증, 그리고 무릎의 퇴행성 손상들은 이 무릎뼈와 넙다리뼈가 만나서 이루는 이 무릎 넙다리 관절 사이에서의 비정상적인 운동 조절과 이와 연관된 불안정성과 연관이 깊습니다. PFPS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대표적인 무릎 통증 증후군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손상과 통증을 경험한 이 고객에게 안전한 범위 내에서 무릎에 부담 없이 운동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무릎 넙다리 관절에 가해지는 역학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리고 앞서 언급을 드렸던 이 무릎뼈의 활주, 파텔라 트래킹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나오지 않게끔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무릎뼈의 활주는 엉덩관절과 발목에서의 잘못된 운동 조절과 그리고 생활습관 등에서 비롯되는 무릎의 과도한 가쪽 돌림, 그리고 박구비 스트레스와 연관이 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다룬 영상들이 있어서 이 해당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무릎 넙다리 관절에서의 역학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릎 넙다리 관절의 압력을 높이는 요인에는 이 쿼드라이세스 페모리스라고 하는 이 넙다리 네갈래근에 실리는 힘과 그리고 무릎의 굽힌 각도, 이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넙다리 네갈래근이 활성되면 넙다리 네갈래근이 모이는 이 힘줄은 무릎뼈를 넙다리뼈 방향 쪽으로 당기게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파텔라 텐던, 무릎뼈의 힘줄은 무릎뼈를 정강뼈 방향으로 당기게 됩니다. 서로 상반되게 당겨내는 이 힘이 무릎뼈에 가해지면 이 파텔라, 무릎뼈는 이 넙다리뼈를 누르게 되는데, 이때 무릎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넙다리 네갈래근의 힘이 증가될수록 이 텐던들을, 힘줄들을 당기는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릎뼈는 더 강하게 이 허벅지뼈, 이 넙다리뼈 쪽으로 당겨지게 되므로 압력이 더 많이 상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굽힘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줄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서로 당겨내는 힘이 역시나 무릎뼈에 가해지게 되면서 이 무릎뼈가 넙다리뼈를 누르게 되는 압박력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의 그림을 더 보실 텐데요. 이 그림은 앉아있는 상황에서 무릎을 펼 때, 그리고 체중 지지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있을 때 이 쿼드라이프스 페모리스, 넙다리 네갈래근이 발휘해야 하는 힘을 비교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위쪽에 있는 그림처럼 앉아있는 상황에서 발을 들어 올려서 무릎을 펴고 있는 순간에는 넙다리 네갈래근이 발휘해야 하는 힘이 무릎을 펴면 펼수록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체중 지지 상태에서는 되려 무릎의 편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와는 반대로 넙다리 네갈래근이 발휘해야 하는 힘이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그래프를 보시면 무릎의 굽힌 각도 이 45도 각을 기준으로 서로 상반된 수치를 기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 넙다리 뼈에 대해 정강뼈가 움직여 무릎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릎의 편 각도가 커질수록 넙다리 네갈래근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되고, 반대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 아래에 있는 정강뼈에 대해 피머가 움직여 무릎을 펴는 상황에서는 무릎이 굽혀지면 굽혀질수록 넙다리 네갈래근의 힘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붉은 표시 구간에서는 넙다리 네갈래근이 최대치로 발휘하는 힘의 70% 이상을 웃도는 영역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영역에서는 넙다리 네갈래근에 가해지는 이 부하가 큰 만큼 무릎 내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커지게 되므로 이미 무릎의 손상과 통증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면 이 영역에서의 운동은 각별히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필라테스 운동을 적용해 볼까요? 필라테스 운동 중에 무릎 강화 운동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더블 레그 프레스라고 하는 동작이 있는데요. 이 동작은 체어 시트 위에 앉아서 페달을 아래로 눌렀다 다시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우리 허벅지 앞쪽에 있는 넙다리 네갈래근을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진행할 때 무릎의 움직임의 이 범위를 충분히 주고자 한다면 시트의 앞쪽에 걸터 앉아서 페달을 최대한 높게 들어 올렸다가 다시 눌러 내릴 때 이 움직임 범위가 최대치로 좀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페달이 올라오게 되면서 무릎의 굽힘 각도는 과도하게 좀 증가됩니다. 이때에 이 무릎 힘줄, 넙다리 네갈래근의 힘줄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무릎뼈를 당기는 힘이 가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무릎 내 압력이 과하게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그냥 큰 운동 범위에서 넙다리 네갈래근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겠지만, 이미 무릎에 손상이 있고 그리고 무릎을 많이 구부렸을 때 증가되는 무릎 내 압력으로 인해 통증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이 범위에서의 운동은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합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서 이 무릎의 통증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시트의 중앙이나 혹은 조금 더 뒤쪽으로 앉게 만들어서 무릎의 굽힘 각도가 너무 과하게 증가되지 않게 90도에서 그리고 조금 더 무릎을 펴내는 방향으로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보다 유리합니다. 다음은 싱글레그 프레스 동작입니다. 한 다리로만 페달을 누르고 나머지 한 다리는 다리를 앞쪽으로 곧게 뻗어 버틴 상태에서 이 페달 위쪽에 있는 발로 페달을 눌렀다 다시 들어 올렸다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앞쪽으로 뻗어내는 다리 쪽에 아주 강한 넙다리 네갈래근의 수축이 요구되는 동작입니다. 앞서서도 살펴보셨다시피 넙다리뼈에 대해 정강뼈가 움직여 무릎을 펴는 상황에서는 무릎의 편 각도가 펴지면 커질수록 넙다리 네갈래근이 발휘해야 하는 힘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 무릎 넙다리 관절에 가해지는 역학적 스트레스 역시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 싱글레그 프레스에도 적용해서 무릎의 편 각도를 조정해 주시는 게 무릎에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동작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들어 올려 버티는 쪽에 이 무릎 각도는
무릎의 90도 굽힌 각도에서 45도 정도까지 이 범위 안에서 이 대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동작들을 진행하시는 게 보다 무릎에 있어서 안전하게 동작을 수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포머 스쿠터 동작인데요. 리포머 스쿠터는 한쪽 다리로 캐리지를 뒤로 밀어내면서 뒤에 위치한 다리에 둔근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이 동작입니다. 네, 이 동작을 지지하는 다리 쪽에 이 넙다리 네갈래끈을 타깃으로 한 동작으로 수정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다리 쪽에 무릎에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수월하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토퍼를 사용해서 캐리지를 약간 뒤로 밀어주고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 동작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다리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쪽 다리의 움직임 각도는 완전히 무릎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45도 정도까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범위 안에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이 스프링의 강도가 너무 약한 경우에는 균형을 유지하거나 지지하는 다리 쪽에 많은 부하가 실리게 되므로 안정적인 스프링을 걸어주시는 편이 보다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다룬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 무릎의 통증 위험 없이 무릎 운동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무릎 내 과한 압력 상승을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넙다리 네갈래끈에 실리는 힘과 그리고 무릎의 굽힘 각도 조절이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그 익스텐션과 같은 열린 샷을 운동 상황에서는 무릎의 굽힘 각도가 90도에서 한 45도 정도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스쿼트와 같이 닫힌 샷을 운동 상황에서는 무릎의 굽힘 각도가 0도에서 45도 이 안에서 운동을 제한한다면 무릎의 통증이나 손상의 위험 없이 운동을 보다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